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6.4 지방선거 충남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후보 만나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공개수배 6일째 유병언 전 세목으로 회장에 대한 수사 상황과 검거 실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3부에서는 진도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 지내며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가정문제연구소 강학중 소장과 함께 오늘날의 가족의 의미 되새겨 보겠습니다. 세월호 후속 조치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으로 교육사회문화총괄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분리해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요. 정부 조직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겪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적절한 구성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안행부는 임기 내내 간판 바꿔 달기만 하느냐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부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정부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책임 총리 안에요. 이 경제부총리 그리고 비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배치해서 이른바 3두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번에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둬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설되는 부총리는요, 그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교육부총리제가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이었죠.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총괄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던 지난 2008년 초에 새로운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질 경우에는 6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부총리 신설을 알리면서 오늘 그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단어를 참 강조했는데요. 이 책임 총리제도 힘든 마당에 책임 부총리까지 잘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액 수임료
뭐 이 문제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공개세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흠결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그 생각지 못한 반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를 이른바 버피아, 그러니까 법조인과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안 후보자의 재산 사회 환원 방침을 매간매직 시도라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는요, 전관예로 횡재한 버피아가 어떻게 관료의 카르텔을 척결하겠는가라고 비판에 나섰고요.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금전 수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무죄를 줬겠느냐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엄호에 나섰겠죠. 안대희 후보가 이완구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야권에서 그간 치켜서 했던 인물이다. 별 흠 없이 공직 생활을 해오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야권이 또다시 흔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제 밝힌 어떤 이 사회 환원 결정에 대해서 일단 논란이 차단됐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법관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인데요. 이 지방선거 결과도 청문회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관피아, 관료 마피아라는 뜻이죠. 네.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 논의 중인 이 김영란법. 네. 이 김영란법이 5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죠. 또 무산됐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아셨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담화에서 직접 처리를 요청하면서 다시 부각된 게 이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정식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그 재심의를 열었는데요. 결국 일부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일단 합의를 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네. 이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와 E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 이런 데 의견을 대략 모았습니다. 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죠. 이 직무 관련성 문제였는데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원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또 나머지 문제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깨졌나. 이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요. 네. 이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또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법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국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등 이른바 이 포괄적 직무 관련자들의 가족은 이론상으로 보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 그런데요. 이게 좀 부정한 방법으로 무슨 담합을 하거나 네네. 무슨 이 개인적으로 말이죠 특채를 하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지. 공개 경쟁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을 하거나 또 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거나 그런 건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거 이상한 핑계를 갖다 대는데. 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지적이라기보다 주장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상반기 국회가 이번 달에 끝나고요. 후반기에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세월호 유족이 이 국정조사죠. 네네. 국정조사가 난항을 이루는 데 대해서 아주 질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야가 야단을 좀 맞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팔을 끌어잡아서 숙제 좀 해라 뭐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130여 명이요. 오늘 오후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를 한 건데요. 네. 한 유족은 그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또 다른 유족은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등 아주 작은 차이만 남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주 불쾌하다. 그렇게 작은 차이라면 새누리당이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이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원내 대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네. 이 이후에 비공개 회의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야단을 맞았으니까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클럽 뉴스도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남산 터널들 상황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 강남 방면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1호 터널의 경우는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강남권으로 넘어가서 강남대로가 서초 우성아파트 입구를 앞두고 양방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노년로가 역삼역에서 도곡일동 주민센터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설릉로, 삼릉공원에서 한티역 구간 시속 20km 미만입니다. 테헤란로는 강남역에서 르네상스 호텔까지 밀리고요. 봉은사로가 차병원 사거리에서 구 차관아파트 사거리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밖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대 고정차가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 지점을 지나서 성산대교 부근에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여파 때문에 쭉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6.4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새누리당의 정진석 후보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2주 전에는 새누리당의 정진석 후보 만나봤었죠. 오늘은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돼갑니까? 예,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네요. 목소리 네네. 많이 쉬셨네요. 네네. 네. 자,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시는데 네. 출마의 변, 각오 먼저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민선 후기 4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네. 이 도정 4년의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민선 후기 동안 경험하고 계획해놓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민선 6기에 이어서 도정을 맡음으로써 좋은 결과와 성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세가 없는 선거, 그리고 또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유세를 안 하고 다니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쉬셨는데요. 예, 유세를 예. 좀 하셨나 본데. 거리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리 유세. 네네. 동원을 해서 소란을 떠는 그런 유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나 골목마다 주권자 여러분들께 충남 도정의 현안과 네. 앞으로의 과제, 저희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공약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선 오기 동안 모든 도정 과제들에 대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지난 저희 충남도청은 대전의 충남도청의 시대로부터 홍성 예산의 내부 시대로 도청을 이전했습니다. 예. 이 이전의 의미는 아시아 경제 시대, 환황의 경제 시대를 이끄는 충청남도의 새로운 비전이 됩니다. 항만, 수산업, 해양, 그리고 해안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도내의 물류망까지 환황의 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을 잘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있는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 민선 오기 동안 농업, 농어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예. 삼농 혁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농업의 생산 혁신, 예.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 혁신, 그리고 마을 공간 재구성 사업을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삼농 혁신 작업도 계속해서 민선 6기에 이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정비라든지 네. 재해와 생활 안전에 대한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과 응급 체계의 정비 등 다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지방 정부의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삼농 혁신 말씀하셨는데요.
네. 삼농혁신 이 공약이 2010년도 선거 때도 있으셨죠? 예, 2010년에 제가 민선욱이 출범을 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약속입니다. 네, 지금 충청남도의 이 삼농혁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FTA와 세계화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열고 개방 전략을 취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싼 거 사다 먹자라고 하는 비교 무역 노래각에서 우리 농업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농업은 식량 주권이자 식량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농업은 단순한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지가 농업과 농촌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농촌이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말씀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그 유병헌 씨, 전 세모 그룹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검거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검거됐다는 속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희정 씨 후보님. 네. 네. 자, 근데 이 충청남도는 이 수도권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네. 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우선은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분들 모든 분들께 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전략이 국정 운영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부 이래로 수도권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방의 많은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도권의 집적을 통해서 경제의 집적 효과로 발전할 수 있는 데에는 대한민국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정운행의 기조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수도권 자체적으로는 예. 충청남도 자체적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예. 전임 지사님 시절부터 예. 참여정부 시절에 전임 지사님 시절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예. 특별히 발전으로 관리해야 될 시군에 대해서 재정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더욱더 규제를 하라 이 말씀이시네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의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수도권에 무분별하게 모든 업종의 신설 및 증설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그린벨트 지역까지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는 수도권 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경쟁 상대관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새누리당의 정진석 후보가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가 연결됐었는데요. 네. 그 안희정 도지사의 그 도정에 대해서 청렴도 꼴찌, 종합행정평가에서도 최하위,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네. 혹시 제가 이끈 도정에 대해서 잘한 점은 또 말씀 안 해주시던가요? 예, 여러 가지로 정부 평가에 있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최우수 기관 배창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평가 활동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 정보 합동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합동평가의 점수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네. 다만 정보 합동평가는 중앙집권 시대의 중앙집권식 사고입니다. 아, 예.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임의로 평가해서 예.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평가하려고 이 평가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보 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현황들을 통일하자고 하는 평가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충남 도정이 매우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처럼 혹시 걱정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 네. 정보 합동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진석 후보는 박근혜 시대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전임 지사님은 한나라당 지사님이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그 어느 특정 지역의 친소 관계를 가지고 국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비전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철도 투자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면 국가의 물류체계에서 철도 물류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친소관계로 끌어오면 국가 모두로 보면은 그러면 그건 잘못된 투자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 상대방 그 정지석 후보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국회의 경력 등 많은 경험이 계십니다. 그런 경륜들이 앞으로 충남 도정에 함께 힘을 모으는데 좋은 주력이 될 것이라, 같은 충남도에 힘이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다음 이 대권에 도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저를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하지만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방정부의 실천과 실험 도전 정신을 통해서 네. 제가 많은 경험을 쌓고 준비가 된다면 네.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왜 그런 부부가 없겠습니까? 라는 정도로 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지석 후보가 그 여러 가지 경력이나 능력을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진석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도민이 결정하십니다. 제가 되고 안 되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예. 더 큰 사랑 받길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도지사가 꼭 돼야 하는 이유 간단히 한 말씀으로 정리해 예, 주십시오. 민선 오기 동안 많은 경험과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쌓은 계획들을 민선 6기에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도정의 발전과 도정의 미래에 저는 더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또 한 번의 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주셨는데 목소리 관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4193님께서는 조직의 명칭을 바꾼다고 일이 제대로 될까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막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의견 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는데요. 유병원 씨의 장녀 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검거됐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재판을 거친 뒤에 국내에 압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네. 9866님께서는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변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3474번님께서는 변경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지 의문부터 듭니다. 속이 바뀌어야지 겉만 바뀌면 어떡합니까? 또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어플리케이션 YES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목으로 회장을 공개 수배한 지 6일째입니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이들의 검거 소식은 들리는데요. 막상 유 전 회장과 아들 대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이들은 세월호 불법 증축과 부실 운영에 관한 핵심 용의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수사를 해야 할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유병언 전 회장 검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곽대경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그 유병언 씨의 장녀로 그 섬나 씨라고 있나 봅니다. 네네. 그 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대요. 네네. 그렇게 되면 프랑스에서 재판을 거쳐서 국내로 압송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뭐 장녀들이나 이런 가족들도 다들 이 뭐 여러 가지 일들에 관여가 돼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장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회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청해진이라든지 관련 뭐 답한다라든지 뭐 이런 회사의 그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실제로 이제 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프랑스 쪽에 요청을 한 것일 거고 그래서 프랑스에 검거해서 재판을 거쳐서 한국으로 압송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일가가 말이죠. 네. 아버지, 자식들, 줄줄이 다 이 체포가 되고,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되게 이럴 때는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말이죠. 네. 다 당당히 나서서 조사받고, 처벌받고 말이죠. 예. 자녀들은 좀 봐주세요.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다. 예,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유병헌 씨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말 그 일반 그 형사범 잡범에 비교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이제 비굴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더더군다나 종교계 지도자고,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라면 보다 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을 하고 자신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공권력을
농락하면서 이렇게 도주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들 대규현 씨인가요? 거기도 이제 좀 같이 지명 수배가 돼 있고 지금 저 유병헌 씨 추적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의 추적이 거의 특리까지 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7명의 사람들이 현재 경찰과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제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차명 휴대폰이죠. 그런 걸 제공해준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은 실제로 이번 유병헌 씨의 그 도주를 기획했던 그런 의대 교수 출신의 사람도 잡혔고요. 예. 그리고 어저께는 같이 도주를 함께 했던 30대의 신모 씨라는 여성도 현재 이제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 도피 상황은 파악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병헌 씨가 이제 머물던 곳에서 이미 그 장소에서 이제 떠났으니까 이후에 몇 시간 이후에 이제 도착하고 하긴 했지만 점점 이제 그 간격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현재 체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이제 도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 꼭꼭 숨어 있겠죠? 아니면 도주하고 있겠죠? 예. 근데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냥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온 국가가 그냥 난리 법석을 하다시피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TV 들어보면 하루 종일 방송하다시피 하고 말이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도주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도에 도주하는 사람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이제 체포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잡히게 된다면 자기도 이제 엄청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이제 나이가 이제 73살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잡히면은 더 이상 살아서 바깥 세상의 햇볕을 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필사에 이제 도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한편에는 좀 억울하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 왜 나한테 이러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의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곳에 이제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도 있을 겁니다. 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는 분야이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법적인 그런 어떤 공방을 통해 자기가 이제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따져보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선 소나기는 피해보자. 피하고 보자. 그런 생각에서 일단 지금 잡히면은 그 엄청난 온 국민의 비난을 받을 거고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든지 경제적 부라든지 권력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 종교 집단 내에서의 절대자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을 차마 이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구원파라는 이 종교 집단이죠. 구원파 대변인이 이제 무슨 직원인지 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병헌 씨는 이 구원파하고 관련이 없다. 아니 그리고 그냥 거기서 숙소가 있고 어쩌고 한데 그 교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구원파의 그 종교인들이 이게 좀 조직적으로 유 전 회장을 좀 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이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상을 풍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실로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제 처음에 좀 너무 여론이 나빠지는 뭐 이런 걸 좀 막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유병헌 씨가 실제로 이 세모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소유자다. 그리고 이제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조직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파악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자기들도 유병헌 씨를 위해서면 자신들이 매일 한 명씩 잡혀가다도 끝까지 뭐 지키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가장 지도자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또 자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했던 말이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성을 보여주었죠. 네.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이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조직의 이 어떤 조직인지 어떤 충성심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정의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고발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다라고 또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아직 내부 고발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유감스럽게도 참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종교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신념에다가 더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사업적인 이권 이것도 이제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거기서 이제 배신을 하게 되면 자신들은 완전히 사회적인 활동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동일한 그런 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강경파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온건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실제로 유병헌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또 이제 큰 아들을 따르는 사람, 작은 또 아들 따르는 사람, 또 부인을 따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내부가 이제 구분되니까 네.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유병헌 씨 바로 주변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뭐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제보를 할 그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한참 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바로 지금 같이 함께 도주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 이외에 예.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음식도 마련을 해야 그렇죠.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네. 옷도 빨아입어야 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청소나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바로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 이외에 주변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예. 일반이건 아니면 뭐 구원파라 하더라도 그런 뭐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강한 그런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결정적인 제보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들 대균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는 두 사람이 따로 다니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균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공항을 통해서 프랑스로 도주하려고 그랬죠. 예, 출국을 하려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행방이 묘연한데 잠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지인, 평소에 대균 씨하고 굉장히 잘 알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이 상당히 자기의 이제 집이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안가나 별장 이런 곳에 꼭꼭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균 씨는 지금 현재 뭐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이러고 있지 않고 한쪽에 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병헌 씨는 지금 주변에 이제 자기를 갖다 보호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은 기거를 하다 또 거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현재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서로 뭐 휴대폰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공공칠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구원파 이분들이 말이죠. 자신들의 존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 유병헌 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돕는 사례가 드러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어야 할는지 참 의문이 가긴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거 뭐 자꾸 뒷북 수사를 하는 모양이 됐는데 일부러 그러진 않겠죠?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은, 최선을 다해서, 예. 유병헌 씨의 검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문자로 우리 청취자분에게서 질문이 왔는데요. 네. 6934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장녀가 잡혔으니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될런지요. 보통 도주 중인 범인은 언제 어떤 때에 잡히게 되는가요? 유병헌 씨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완서도? 네. 일단 장녀가 잡혔다는 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고요. 아버지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뭐 영혼이 장기적으로 또 도망을 다니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동력을 어느 정도는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도주를 상당 기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녀가 잡혔다고 바로 뭐 자수를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잡힌 장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은 일단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계속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순천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순천 뭐 구례 쪽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것처럼. 예, 전라도 지역에 대한 그런 탐문 수사를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영농조합이나 여러 사업체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별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는 이제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 신창원이라고 그 사람 붙잡힐 때도 보면 배관공이 수리하러 왔다가 우연히 보고서 신고해서 잡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신고자들이 결정적 제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현상금이 5억 원인데 5억 원. 네. 이렇게 도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리를 바꿔서 자수를 하거나 이런 심리는 없는지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졌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도주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심신이 모두 지쳤을 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도 이제 자기 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자수할 수 있죠.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것이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곽태경 교수였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네, 부총리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찬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9454님 찬성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8447님께서는 우선 조직들이 개편된 후에 일이 잘 진행되는지 예전보다 나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